오늘은 판소리 대수설이죠. 개우사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우사라고 하는 건요,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하는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상하다? 왜? 개우사가 아니라 개우사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개우사라고도 하고요, 개우사라고도 해요. 개우사, 친구를 경계하는 말 또는 노래, 뭐 이렇게 이해도 하는데, 보통 대학에서 내지는 학교에서는 개를 써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이렇게 쓰더라도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개우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뭐 맞춤법, 글쎄요, 발음, 정확한 표기 형태로 볼 때는 개우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면은 개우사라고 써 있는 자료도 있고요, 개우사 발음 어렵다 라고 쓰여져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왈자 타령이라고도 하는 판소리, 무수기 타령의 사설이 소설로 정착된 작품입니다. 자, 근데 이따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 전체 줄거리하고 핵심 정리, 특히나 핵심 정리에서 얘기하겠지만, 왈자 타령과 무수기 타령을 같은 걸로 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단형 판소리고요. 요게 조금 더 길어지는 확장된 게 이제 무수기 타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작품은 화폐 경제가 발달한 조선 후기 서울의 도시적 유흥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 왈자들의 행태를 소재로 한 것이다. 더더군다나 왈자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생활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방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탕하 길들이기라고 하는 구성을 통해 주인공의 편집광적인 소비벽과 그 다음에 유흥벽을 교정하여, 주제가 요겁니다, 삶의 균형 감각을 찾게 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 소설사적으로는 주인공 김무숙이 왈자로서의 성격, 탕하 길들이기의 구성, 의향과 같은 적극적인 여성인물의 등장, 판소리적 특징 등등등의 측면에서 이춘풍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품이며, 가사 중에 개우사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 작품과 연관성을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단, 전체 줄거리 발단 부분은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연풍이라는 건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 활성화돼 있지. 뭐니 해도 뭐가 풍부해? 머니가 풍부해. 자, 그래서 온갖 탐객들이 청루 고각을 찾아 풍류를 즐긴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인공 김무숙, 따단 나왔네, 그죠? 장안의 중촌 갑부의 아들 김무숙은 온갖 재주를 겸비하였을 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 고집이 세네요, 색주가에서 나날을 보낸다. 한마디로 한량, 소위 말해서 왈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진 부인이 살림을 잘하지만 김무숙은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기생빵을 본댁으로 여기며 지낸다. 각종 벼슬아치들과 한량이 모여 상춘, 봄을 즐기는 곳에 김무숙이 호사스러운 치장을 하고 나타난다. 김무숙이 통성명하고 그간 부모 덕으로 잘 살았으니 이제 한바탕 놀이를 끝으로 정신을 차려서 치산, 이때 치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도 있어요. 그건 치부라고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컨트롤,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치산이라고 합니다. 이 치산에 힘쓰겠다고 말한다. 전개 보겠습니다. 이에 자중이 무슨 놀이를 할지 모르니 자신은 전국의 각처를 다 다녔고 금은보화의 의식이 충족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생도 모르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뭐야? 논 사람이 노는 거야. 군평이라고 하는 친구가 말하기를, 한양의 미인은 다 아는 처지이니 화계동에 기방을 차린 평양기생 의양 두둥. 새로운 인물 나오나요? 네,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짱짱짱짱 체크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체크 들어가야죠. 의향을 찾아가 한바탕 노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김무숙이 흔쾌히 동조한다. 김무숙의 무리가 의양집을 찾아가서 그녀를 만나보기니 절세의 미인이라서 김무숙이 그녀와 백년가약을 맺고자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권하지만 와우, 누가 문제야? 그렇지, 의양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 문제네. 그래서 그 공연, 연회, 잔치가 끝난다. 아이 참나. 그럼 실패한 거 아닌가? 실패한 거죠. 근데 우리의 김무숙이가 그걸 또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김무숙이 의양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니 의양이 그 뜻을 따라 백년가약을 맺기로 하고 김무숙과 함께 산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편지, 도대체 어떤 편지일까? 이 편지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의양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요게 하나 우리가 이제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에요. 위기분 보겠습니다. 김무숙이 수천냥을 들여 의양을 속신한다는 것은 기적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고 일반 평민이 되는 거죠. 의양의 집을 매입하여, 집까지 샀어. 와, 돈도 많아. 화려하게 치장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한 50평짜리 아파트한테 사준 거? 아파트 한 채 정도 사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무숙이 의양과 살면서도 여전히 탕하로서 돈 쓰기만 전념하자 의양이 잠깐 기생인데 천생? 아니네. 못마땅하게 생각한대. 이거는 지금 의양은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부부 내지는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전개 부분에서 김무숙이가 의양에게 보낸 편지는 나는 너를 기생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돈으로 사고 그럴 거 아니야.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줄게. 이런 내용 비슷한 게 있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가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김무숙이 변화가 없네. 와, 이러면 이상하죠. 그래서 의양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일부러 무숙을 희롱하고자, 이게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무숙을 희롱하고자 호기 있게 돈을 쓰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니 헐, 10만 양을 그냥 허비한다. 지금 돈으로 얼마야? 글쎄 모르겠네. 이어진 선이 노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즐기느라고 또다시 수많은 돈을 허비한다. 자, 이러면 의양은 못마땅해서 얘기를 한 건데 진짜 해버리면 황당하죠. 그래서 의양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거친 말로 잘못을 지적하자 김무숙이 돈 좀 쓰면 좀 어때? 죽으면 다 그만인데 부귀영화를 탐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하니 자, 이제부터 뭐합니까? 작전 들어갑니다. 의양이 본처에게 속이기의 계책을 알리고 허락을 받는다. 이거 당신 남편, 나는 비록 첩이지만 당신은 처잖아. 당신 남편 지금 장난하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 그릇이. 이렇게 했다간 당신이나 나나 폭삭 망할 것 같아. 우리 작전을 짭시다. 이런 거겠죠. 결정. 의양이 막덕, 대전별감, 경주인 등과 모의하여, 그러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계획을 짠 거예요. 재산을 모두 팔아 김무숙이 진빚을 갚는 데 썼다고 속여서 파산토록 하고, 한마디로 극한 상황까지 가는 거죠. 대전별감을 집으로 들여 외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와, 딴 남자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람핀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 무숙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 그러니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 김무숙이 의양을 구타하니 의양이 기다렸다는 듯이 김무숙의 수염을 잡고 재산을 탕진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기생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이에 김무숙이 의양의 거친 원사에 탄식하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고는 집을 나가버린다. 집을 나온 무숙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본처의 집으로 가서 부인과 자식을 만났는데
부인은 지금 어때요? 뭐야, 구걸하고 있어요. 간신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무숙이 남편 된 입장에서 참담하고 불쌍한 마음에 품팔이를 자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안에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돈을 벌지만 이게 장난 아니그네. 그 남의 가게 한 구석에 의자에 추위에 웅크리고 잘 때 의양이 노복 막덕이가 찾아와 의양의 집에 데려간다. 헐, 자기가 부리던 첩으로 삼던 기생의 집으로 가네요. 이거 어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그렇죠. 이춘풍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의양이 무숙을 모른 척하다가 무숙이에게 남의 술집에서 심부름을 하였으니 이제 이곳에서 중노미를 하라고 권하자 무숙이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한다. 상전이 된 의양이 김무숙을 하대하고 김무숙은 의양을 상전으로 모시면서 온갖 굴욕을 감내하며 심부름을 한다. 마침내 의양이 함께 살기로 한 대전별감이 찾아온다며 온갖 준비를 김무숙에게 시키자 이건 못 참지, 이건 선을 넘었지 하고 따른다. 그러나 김별감이 찾아오니 의양이 아양을 떨며 반갑게 맞이하고 무숙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해 격앙된 마음이 크게 달한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거죠. 완전 클라이막스. 결말 볼까요? 의양이 그간 행위가 모두 무숙의 개과천선을 위한 속임수임을 밝히고 잘못을 빈다. 그러면 당한 무숙은 좀 그렇겠다,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숙은 그간의 상황에 어이없어 눈물만 흘리고 김별감이 친구로서 김무숙이 잘 되기를 바란다며 의양의 깊은 뜻을 헤아리라고 권한다. 뜨름 끝. The e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죠? 그죠? 상당히 재밌어요. 그 블랙 코미디보다도 더 코미디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전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작품은요,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사회 풍자적이고요, 작중극 구성이에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잠깐 얘기할게요. 방탕한 삶에 대한 경계와 건실한 삶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작중극이야. 자, 작품 속에 연극을 하는 구성을 통해 주제는 이거예요. 뭐야? 탕자, 방탕한 사람을 길들이는 것이 주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그랬나요? 개우사의 계보를 봅시다. 요거는 박진아 교수의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개우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짧은 판소리는 왈자 타령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무수기 타령으로 확장이 됩니다. 무수기 타령으로 확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그 사설이 소설로 정착된 것이 개우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무수기 타령과는 달리 뭐 했어? 자, 탕자를 길들여서 교화시킨다는 내용이 곁들여지면서 이야기가 조금 더 풍부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먹혔던 것은 1860년대 그 당시가 향락적 유흥 문화가 많이 활성화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먹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순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왈자 타령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무수기 타령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우사로 가겠죠. 근데 아까 잠깐 내가 얘기했죠. 뭐라고? 이춘풍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요. 이건 소설 개우사와 소설 이춘풍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스타일. 아니, 나뉘어진다라기보다는 같은 맥락에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소설 개우사가 개우사 소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사까지 있더라. 그거는 개우사예요.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판소리계 소설의 어떤 계보를 안 따르죠? 왜? 판소리계 소설은 기본적으로 근원설화가 있고 판소리가 있고 판소리계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근원설화는 없어요. 와우! 이거 하나 체크해야겠다. 뭐라고? 근원설화가 없다. 라고 하는 거 챙겨놓고 들어갑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아까 내가 작중극이라고 그랬어요. 작중극 구성의 탕자, 방탕한 사람을 길들이는 내용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김진영 교수의 논문을 가지고 발췌 요약했습니다. 작중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전개하다가 마치 액자형 구성처럼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가는 형태예요. 하지만 이것이 연극적인 요소를 좀 많이 갖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제의식을 강화시키는 장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중극은 풍자, 폭로, 비판, 고발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주로 많이 다룹니다. 이러한 작중극은 아주 다양한 고전소설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춘풍전도 그런 내용이고요. 배비장전도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이 작중극은 대체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을 뭐하는 속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중극 기법이 두루 사용되는 것은 극적 상황, 어떤 연극적 상황, 드라마틱한 상황을 조성하여 작가가 의도한 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용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탕자 길들이기의 대표적인 작품인 개우사. 개우사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감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김무숙이가 집안 재산을 너무 많이 허비를 해. 탕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가? 의양이가 뭐합니까? 모의를 합니다. 그 모의는 본처하고 하고, 그 다음에 김별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해요. 어쨌거나 간에 이런 것은 도의백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와의 협의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통해서 모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이 옮기겠죠. 실행이 옮길 때는 철저한 계획에 따른 연출이 필요할 겁니다. 그 연출은 바로 뭡니까? 그치? 김무수가 이렇게 탕자로서 살 수 있는 건 돈이 많아서야. 그러니 일단 뭐부터 없애는 게 우선이야? 그렇죠. 돈부터 없애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기반을 완벽하게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해체를 시키다 못해 박탈을 시켜서 뭐예요? 경제적 극빈자로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렇죠. 김무숙이가 반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화해를 하겠죠. 일종의 종결액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의양이가 대전별감과 함께 살고 아양을 떨고 하면서 애정행각을 벌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마감 단계는 소설 전체 5단계에서는 절정과 결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간에 의양은 자신의 의도를 미리 나중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무숙을 개과천선시키도록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런 작중극 형식을 사용한 것은 결국은 방탕한 생활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저 밑바닥까지 떨어뜨려서 완전히 극단적 상황까지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뭐합니까? 개과천선을 하도록 하는 거지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용과 포용하는 축제적 화합을 모색한다 라고 보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작품은 빈부의 양극단을 치닫도록 함으로써 삶의 무엇을? 균형 감각을 일깨우고자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지키려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의양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일단은 중심인물부터 한번 볼까요? 중심인물 무수기예요. 무수기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했더니 허다하게 묻는 사람 중에 남북촌을 다틀어서 대방왈자, 최고의 왈자는 김무수기였다. 지체로 말한다면 중촌의 장안갑부야. 근데 성격은 어떤데? 옳은 말에 성내기, 그른 말에 고지듣기, 기생집 찾아가서 매파 불러 청하기, 아랫대 윗대 색주가에 밤낮 없이 다니기, 청루고객의 사랑방이요 기생집은 본대기더라. 그렇게 해서 뭐예요? 허송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결국 서울 갑부의 아들로 고집이 세고 놀기 좋아하고 낭비벽이 매우 심한 인물이다. 그래서 대방왈자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나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처가 있어요. 그 처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했더니 김무수이가 쫄딱 망해서 그지 몰골로 오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 중에 호엽객이 패가 망치는 불시에 일어난 예산스러운 일, 빌어먹기가 지름길이나 팔자로 알려니와 나는 팔자로 알고 있어. 근데 유한한 부모 만나서 돈 많은 부모 만나서 부모가 남겨주신 몸에 더벅머리가 된단 말이 웬일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망했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야? 더벅머리가 된 것을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더벅머리가 뭡니까? 상투 풀고서는 뭐야? 짧은 머리로 깎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뭐예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인데 이런 부모가 남겨주신 몸뚱어리를 이렇게 함부로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전통적 가치관을 매우 중요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김무숙이 없을 때 이 무숙의 처는 어떻게 했느냐? 폐가망신 이재경의 삿바느질과 빨래품, 용정방화 동작품, 이때까지 품을 팔아 정주 한식 단호 추석 사당의 차례봉사, 법을 차려서 지나자니 아무리 애통한들 누가 보냈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했어요? 무숙이 대신에 무숙이 아내가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가족의 생계와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매우 베리맨이 마치하게 이 책임의식이 강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히로인이죠. 한마디로 최고봉 누구? 의양이 한번 살펴봅시다. 인의이지 않은 마음이 있고 절개가 높아 짝이 없어 끝내 서방 아니었고 남에게 몸을 의탁한다니 거기 한번 놀아보면 어떤가? 자, 이거는 의양에 대해서 처음 언급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잠깐 전체 줄거리 나왔던 무숙의 친구 군평이가 의양이 한번 어때? 하면서 추천하는 장면이에요. 기생으로서의 어떤 외모가 빼어남과 동시에 절개가 높대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성품이 매우 고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남자를 호리는 꼬리에 9개 달린 구미호냐? 그게 아니에요. 의양은 처음엔 남자를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무숙이도 거부합니다. 그러다 무숙이의 편지를 받고 무숙이하고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아닐세? 이 남자 내가 몸을 맡겨서 어떻게 편안한 일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했어? 기생이잖아. 버리면 돼. 문제는 안 버려. 안 버리고 뭐해? 부지런히 새벽에 잠을 깨어 행주치마 둘러입고 마당비 들고 나서서 좌우를 쓰며 홀미 들고 풀을 메어 노숙을 가르치고 엄숙히 살림하여 누추한 기생명색 이제는 다 없애고 정들도록 부부해로하여 부끄러운 자치 남기지 않으면서 자손만대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한 마음으로 고진 마음 변한 날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의양은 무숙이의 어떤 낭비벽을 보고 난 다음에 기생으로서의 모습은 다 버리고 집안 살림을 돌보고 살피고 치산에 힘쓰는 그런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여자 옆에 무숙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환장할 거죠. 무숙이를 보는 순간 의양은 생각을 합니다.
저 무수기의 고집, 저 고집, 어떤 고집, 돈 쓰고 술 마시고 계집질하고 하는 이 저 허랑방탕한 성격, 저건 분명히 나한테 재앙이 될 거야. 나는 평범한 삶이 살고 싶었는데 이 일생, 나머지 일생은 평범하게 여인으로서 살고 싶었는데 저 인간 때문에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편지를 은근히 무숙의 아내에게 붙입니다. 그러면서 무숙이의 아내에게 건의를 합니다. 뭐라고? 세상에 온갖 고생, 치사한 일,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고 배고파 한심하고 몸이 추워 서러우면 서방님, 무숙이도 비로소 이런 일,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며 후회하고 반성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이 꾸미고 있는 계획을 무숙이의 아내에게 미리 편지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인 무숙의 방탕함을 고쳐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데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보아라, 서방님이 화통한 수단에 돈 잘 쓰고 뭣도 알고 알심 있고 어진 마음 있어 깨닫지 못하고 돈을 쓸 때가 있느니라. 그러나 돈이 없으면 발광증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이러한 목록들을 모두 적어 봉한 후에 평양 주인 의양이 수양부, 수양 아버지께 붙였대요. 자, 그러니까는 서방님이 이걸 다 돈을 쓸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목록들을 전부 다 적어요.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팔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키겠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남편이 무숙 앞에서 외간 남자인 김별감과 거짓으로 애정행각을 벌입니다. 또한 무숙을 중놈이 하인으로 부리기도 합니다. 어찌 본다면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의양이는 출신이 기생이죠. 그리고 본마누라가 아니라 첩이에요. 첩이라는 불리한 사회적 위치에서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험 부담을 마다하지 않고 남편을 컨트롤하고 재산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매우 상당히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인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우사, 아니면 개우사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